네, 안녕하세요. 중앙고등학교 온라인 입학 설명회 자기소개서와 면접 특강을 맡은 중앙고 국어과 성국환입니다. 자, 우리가 자기소개서라고 하면은 무슨 내용을 써야 할지 또 어떤 내용을 쓰면 안 될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는 막연은 하지만 대부분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뭐 지원 동기나 진로 계획, 뭐 학업 역량, 또 인성, 또 자기소개서에 문항이 있기 때문에 문항을 보고 쓰시면 상관이 없는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어떤 내용을 쓰면 안 되는 것인가. 이게 여러 차례 공지가 나가기도 하고 안내문에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모두 다르시다 보니까 가끔 감점이나 혹은 0점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자기소개서 자체에는 배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못 쓰고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진 않습니다. 다만 자기소개서에 담기면 안 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0점 또는 감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선 자기소개서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내용을 먼저 강조를 해드리고 그 이후에 자기소개서를 그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0점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 단 한 줄이라도 포함이 되면 아예 실격 처리가 되는 거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각종 인증시험 점수, 그러니까 시험 점수나 참가 경험, 준비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오해는 어떤 거냐면 인증시험 점수라고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점수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준비 과정 역시 쓰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교내 경시대 입상 실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어떤 오해가 있냐면 경시대회라고 하면은 나의 성적을 보여주는 경시대회만 안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뭐 봉사상, 공로상 이런 표창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성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제가 우리 학교에서 3년 동안 무슨 활동을 해서 봉사상을 받았습니다.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감점이 아니라 0점 처리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항입니다.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이 내용 역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영재교육원 교육은 학교 우수학생 방과후 프로그램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학교 우수학생 방과후 프로그램 내용에 참가했다고 하면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0점 처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과 성적 관련 내용 일체입니다. 다만 이제 내가 90점에서 100점이 됐다 이런 성적 향상 내용에 대해서 성적이 향상되었다 정도의 표현은 사실 저희가 감점 처리나 0점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반대로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50점 맞다가 100점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당연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거꾸로 제가 원래 100점을 늘 맞다가 50점으로 떨어졌는데 원래 성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점수가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성적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저희가 실제로 자기소개서 평가를 할 때 저희 학교에서 0점 처리가 됐던 사항들을 약간 변형해서 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저는 학원에서 고교 과정에 대해 미리 예습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선행학습과 관련됐기 때문에 포함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거는 65점에서 85점으로 향상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제가 이제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받을 때 이렇습니다. 85점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 않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을 기재하는 순간 0점 처리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교과에서 만점을 얻는 쾌거를 이런 식으로 만점이라는 표현도 결국에는 점수와 관련이 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꼭 기억해 주십시오.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영재 방과후 수업에 라는 표현. 그러니까 학교 방과후 수업이니까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적으시면 0점 처리가 된다는 점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0점 처리보다 더 많은 사례를 보이는 게 이제 감점 처리인데요. 이런 내용들은 자기소개서에 포함이 되면은 전체 점수의 10%를 감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원자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인데요. 부모님 및 친인척, 그 다음에 지원자나 또 가족이 어디에 살 수 있는지 유치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학교 이런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중앙고등학교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 제가 중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에 대해서
뭐 할아버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한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십니다. 자, 이런 내용 다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거주지 기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주지 기재는 예를 들어서 무슨 동 이렇게 정확하게 쓰지 않고 그 동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저희 집 주변에는 어떤 랜드마크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이 포함된 곳이 어딘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동을 명시하지 않아도 거주지를 유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감점이 된다는 점을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부모님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암시할 수 있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부모님이 고소득자인 거에 대해서만 주의를 기울이시는데요.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운 경우가 있냐면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가 학원도 안 다니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더라도 어쨌든 사회 경제적 지위가 암시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포함시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이제 세 번째, 고비용 취미 활동에 대한 건데요. 이 고비용 취미 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모님들마다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저희는 어쨌든 그 골프, 승마, 요트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기록을 배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끔 학교에서 골프나 승마, 요트 이런 것들을 방과후 수업으로 혹시 하셨다고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의 주체로 이루어진 야영, 모든 및 프로젝트 활동 또는 이와 유사한 활동에 대한 기재 역시 감점 처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 예외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 기재 가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해외여행, 해외연수 등의 경험 기재를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인 해외여행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이런 표현도 안 된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단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해외 정규학교를 다닌 경우에 한해서는 해당 학교 활동을 기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0점 처리되는 사항, 감점 처리되는 사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학교명을 포함해서 다른 배제 사항은 꼭 준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역시 사례를 몇 가지 가져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저희 집 근처에 항공대가 이런 표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지명은 나오지 않지만 어디 사는지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감점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밑에 세 가지 경우인데요. 자기소개서를 학생들한테만 맡겨놓으시면 이런 실수들을 종종 합니다. 저희 형 땡땡땡이 중앙고에 재학 중입니다. 설마 이런 실수를 할까 싶은데 꽤 많습니다. 매년 한두 명씩 꼭 있는데 저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자소서를 부모님이나 누구가 대리로 써주시는 건 당연히 안 되지만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작성을 한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님들이 한 번쯤 퇴고할 때 한번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품고 있는 질문에는 크게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본인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한 내용, 그 다음에 중앙고등학교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계획, 인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작성을 어떤 순서대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중학교 3학년 동안 어떤 학교 생활을 했는지 생활기록부와 함께 한번 돌아보는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중앙고에서 고3 담임을 맡고 있는데요. 고3 학생들도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은 본인이 1학년 때 한 내용, 2학년 때 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펼쳐놓고 자기가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단어 선정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자기소개서의 총 분량이 1200자 정도 되는데요.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1200자가 굉장히 많다고도 느끼는데 실제로 글을 써보신 분들은 1200자라고 하면은 A4 용지 한 장 전체를 채우지 못하는 분량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소개서에 쓰고 싶은 말들은 많은데 막상 분량이 생각보다 짧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나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어필할지에 대해서 핵심 단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꼭 선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 사례 모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이후의 슬라이드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부모님들은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이 글이라는 건 결국에는 한번 작성을 하고 얼마만큼 태고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급적 초고는 빨리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계속 퇴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을 하나 안내를 해드리겠는데요.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까 어떤 그 실수들이 있냐면 자기소개서 마감 시간이 17시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입력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자기소개서는 입력한 후에 17시까지 계속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초고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우선 온라인에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수정을 해서 수정한 내용을 다시 업로드하는 형태를 권장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서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올리고 싶고 퇴고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17시에 즈음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온라인 환경이다 보니까 가끔 서버가 다운되거나 느려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모든 경우를 다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먼저 초고가 완성되면 온라인에 등재를 하시고 그 이후에 퇴고를 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동아리도 있고요, 학급에서 1인 1력 하는 것도 있고, 뭐 수행평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내용을 1200자 안에 다 어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학교 생활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고 내가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을 자기소개서의 글감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자기소개서는 배점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그럼 무엇을 하느냐? 아까 뭐 감점 처리, 실점 처리도 하지만 각각 학생들이 낸 자기소개서를 보고 학생 개별로 면접 문제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활동인데 나는 잘 기억에 남지 않는 활동, 이런 것들을 만약에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면접 질문을 만들게 되고 면접 질문에 대해서 학생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내용은 결국에는 점수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멋있냐 멋있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고 내 기억에 가장 많이 남아있는 활동이냐를 꼭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 생활 중에 내가 기억에 남는 활동들을 고른 후에는 내가 그러면 어떤 내용을 어필할 것인가? 내가 국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걸 어필해야지, 혹은 영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걸 어필해야지, 혹은 내가 인성에 있어서 성실한 거를 어필해야 되는지, 배려에 대해서 어필해야 되는지, 내가 핵심 단어를 설정해서 자기소개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욕심이 좀 과하다 보면 하는 실수가 나는 국어에 대해서도 과학에 대해서도 수학에 대해서도 모든 과목을 열심히 한 거를 다 어필하고 싶다 보니까 내용은 거의 없고 한 줄 한 줄씩 나열식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자기소개서보다는 하나의 내용이라도 그 과정이 충실하게 적혀 있는 자기소개서가 훨씬 좋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일단 생활기록부를 돌아보고 어떤 활동을 어필해야 되는지, 그 활동에서 어떤 단어를 중심으로 내 자기소개서에다 기록을 해야 될지 결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중요한 활동은 주장이 아닌 증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장이 아닌 증명이라 하는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 중심의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보시면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기소개서에 기록을 할 수 있으려면 생활기록부를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3년간의 학교 생활을 짧은 문장으로 표현한 그 증거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들을 꼼꼼히 살피시고 그 기록 뒤에 숨겨진 학생의 진짜 이야기를 자기소개서에 담담히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인데요. 이 학생은 의지력이 매우 강하며 영어에 흥미가 있는 학생임,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실제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성실성을 어필하고 싶다, 이렇게 결정이 됐다면 이 생활기록부에 있는 이 표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기소개서에는 어떻게 써야 되냐 하면
저는 부족한 어휘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침 6시에 일어나 매일 20개씩 단어를 암기하겠다고 마음 먹고, 자, 이게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생활기록부에는 의지력이 강하다, 그다음에 영어에 흥미가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은 담임선생님께서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해 주신 내용이겠죠. 그럼 실제로 나는 의지력이 강한 부분, 영어에 흥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자기소개서의 과정 위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서에다가 저는 영어에 굉장히 흥미가 많고요, 영어도 평소에 의지력이 강해요 라고 주장하는 학생보다는 실제로 의지력이 강한 부분, 영어에 흥미가 있는 부분을 이렇게 과정 중심으로 증명해 주는 학생이 더 좋은 자기소개서를 썼다고 평가를 받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시를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에 탐구심이 강하며 특히 수학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이런 기록들 또 흔히 있는 기록이죠. 그러면 수학 분야에 관심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실현이 됐는지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과정을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 과목을 좋아합니다. 특히 자연 속 수학 이야기라는 책을 읽고, 자, 책을 읽고서 본인이 생각하고 느낀 점을 사실대로 기록을 해주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실제 자기소개서의 이제 문제를 제가 좀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1번 문항에 보면은 굉장히 길게 적혀 있는데요. 그거를 세 부분으로 좀 나눠봤는데요. 1-1 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목표 설정, 계획 후 학습 실행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느낀 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하셔야 될 거는 이 1-1은 중학교 3년간의 그 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학업에서 어떤 문제인식 또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생활기록부에는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 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여기서 말하는 결과는 점수가 아닌 배우고 느낀 점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1-2번하고 1-3번은 조금 다릅니다. 1-2번은 본교의 건학 인연과 연계해서 본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라고 되어 있고, 1-3번은 앞으로의 진로 계획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전체 내용에서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본교의 건학 인연과 연계해서 학교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학교 홈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로 계획은 쓸 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쓴다기보다는 저희 중앙고 동아리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듣고 앞으로 실제로 내가 어떤 식으로 학교 생활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인성 요소에 대한 중학교 활동 실적하고 인성 영역 활동을 통해 느낀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역시 2-1번 이 내용은 중학교 활동 실적이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좀 살펴보시고 학급 내에서 친구들을 배려한 내용 또는 봉사활동에 참여한 내용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느낀 점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상투적인 표현은 지양을 해주시고 실제 활동에서 학생이 실제로 느낀 점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소개서 문항을 총 5개 정도로 나눠봤는데요. 이 중에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중학교 3년 동안 어떻게 이 학생이 살아왔는지에 대한 1-1번, 2-1번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1-1번과 2-1번에 중점을 두시고 분량도 조금 더 배정을 해주시고요. 총 5개의 질문에 빠짐없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주의사항입니다. 작성 분량은 당연히 준수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온라인에 입력할 때도 1200자가 넘으면 입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끔 어떤 실수가 있냐면 입력 전에 글자 수를 확인을 안 하시면 뒤에 문장이 잘리는 경우가 있는데 미처 그걸 확인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포털 사이트나 뭐 이제 워드 프로그램들에 글자 수를 세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완성한 뒤에 1200자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온라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춤법 띄어쓰기도 너무 과도하게 많이 틀린다면 좋은 인상을 주기는 어렵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꼭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요. 표절 및 대필 당연히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0점 처리됨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허구적 내용 기재 언급, 이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 문제를 만듭니다. 이 면접,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는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면접은 결국에는 학생이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조금이라도 과장되거나 허위적인 내용이 기재가 되면 사실 면접관 선생님들한테 대부분 지적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자체에 배점이 없어요. 누가 잘 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학생이 글을 잘 쓰는 학생도 있고 못 쓰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글을 못 쓴다고 해서 그거를 대신 써주시거나 아니면 없는 활동을 과장해서 기록을 하거나 하면은 면접에서 다 확인이 되고 결국 면접은 점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이 스스로 자기의 실제 이야기를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순서는 총 4단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면접 전 지정된 교실에 대기하는 단계입니다. 면접 시간보다 좀 일찍 학교에 와서 각 그 수험번호대로 지정된 교실에 15명 이내 이제 거리두기를 해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면접 문제 수령은 본인 면접 시간 5분 전에 본인의 면접실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 무슨 문제가 나올지 막 떨리고 어떤 말을 대답해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이 5분의 준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 준비가 끝나면 이제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5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5분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남학생들 면접을 진행해 보면은 5분을 끝까지 채우는 경우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이 면접을 5분을 못 채우는 경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면접을 참여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학생들은 실제로 좀 어떤 질문을 던지면 단답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어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사례를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수업 시간 열심히 했습니다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님하고 함께 내가 자기소개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두 번째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 자기소개서에는 굉장히 문장도 화려하고 내용도 굉장히 풍부한데 면접을 실제로 물어보면은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래도 이 자기소개서를 이 학생이 직접 썼냐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면접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사설 학원을 간다던가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부탁한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는데 사실 가장 좋은 면접 준비는 자기소개서를 자기가 직접 쓰고 그 내용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만 물어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담히 풀어서 설명만 한다면 5분의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특히 학생 여러분 5분 생각보다 깁니다.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와 함께 꼭 대답을 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은 작년과 좀 다른 내용인데 혹시 작년 선배들한테 물어보면 이 부분이 좀 다릅니다. 저희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작년에는 면접 후에 지정된 장소에 좀 대기를 했다가 동시에 귀가를 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자기 면접 시간이 끝나면 바로 귀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면접의 요령, 면접 답변 내용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은 결국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학생 개별 질문으로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한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작성하는 것만으로도 면접 준비는 이미 충분히 됐습니다. 저희가 말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거나 자기소개서의 문장을 화려하게 잘 쓴 학생을 뽑고 싶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말을 좀 더듬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조금 비문이 있더라도 자기 활동에 대해서 자기가 충실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생, 그런 학생들한테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어디서 뭔가 이 말투나 문장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시키지 마시고요. 자기의 자기소개서를 실제 사실에 입각해서 쓰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시선 처리나 면접에 임하는 자세 등 역시 평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금 부끄러움이 많아서 시종일관 뭐 천장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태도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에 오기 전에 집에서 한 부모님과 함께 한 몇 번 연습을 하면서 질문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답을 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시간 자기소개서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중앙고에 같이 만나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가장 바라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3년 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기소개서를 꼭 쓰고 안 쓰고 고등학교에 꼭 합격을 하고 불합격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생활기록부를 한번 살펴보시면서 중학교 3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앞으로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계획을 세우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중앙에서 만나서 함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